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8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한은 오늘 기준금리 또 올릴까 7월 8월 연속 인상, 그래 백투백이죠. 기로에 서 있다. 성장 물가 인상 명분으로 고른 환율 하락 등의 종결관측들. 환율이 뭐 그렇게 많이 내렸냐? 점도표 소수 의견 여부 주목이다. 동결된 10월 인상 전망이다. 지금 뭐 슈퍼 예산 타령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예상해 가지고 뭐 플러스 알파 이 찌꺼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우짜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거 금리 인상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백투백 가나? 그러니까 연속으로 금리 인상 가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짜 쪽으로 블로그에서는 백투백 해 가지고 3회 연속, 3회 연속 해 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거 그래야 된다. 예, 그렇게 계속 얘기 중입니다. 지금 집안 살림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해 가지고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하죠. 그러면은 똥은 이재명하고 더불어가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똥을 갖다가 싸지르고, 욕은 나중에 한원이 덮었을 가능성이 몇 있다. 다 들어먹을 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가고요. 예, 경찰 무작위 배당 도입. 쇼 안에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 배치. 쇼 안에 아이고 뭐 이제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 예? 개정형사법 시행 맞춰 수사 지휘 감독 강화. 팀장 중심 수사. 중요 사건 총경 경쟁이 직도 수사. 수사 인력 2천여 추가 보상 보강. 참. 아이고 뭐 똥쉬운 표정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소리 하는데요. 무작위로 배당한다고? 예. 잘해보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답 없다고 말씀드렸고, 우짜는 지금 아는 사람 중에 주변의 친구 그리고 가족 친척 중에 이제 경찰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여간에 좋은 세상, 향찰의 세상을 만들고 찾아빠졌는데, 이거 뭐 조금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10월부터인가 그래 되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버티면, 예, 이렇게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이런 똥쉬운 표정하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 견찰의 세상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어쩌겠는데 지구가, 지구가 어쩌겠는데, 더불어하고 해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어쩌겠는데. 자, 보시면 해가지고 금덩이 보시기 전에 PCE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과 같이 7월에도 3.7%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6%인데 살짝 상회했지요. 그리고 MOM 요건 뭐 3.7% 요거, 요거는 YOY 차트입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PCE 프라이스 인덱스의 MOM 전월 대비 값은 6월에 마이너스 0.1%였는데 7월에 0.2%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보시면 오란색이죠, 오렌지색. 요것도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과 같이 7월에도 3.3%로 나왔습니다. 3.3%로 똑같이 나왔지만 어떻다? 2024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똑같으니까 두 번째로 높다. 이게 되고, 이것도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아침부터 영어 라인 바닥에 돌아가네. MOM 전월 대비라면 6월에 0.1%인데 7월에 0.2%로 상승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패드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얼마죠? 2%죠. 2%를 갖다가 훌쩍 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면서, 자, 넘어가서 자, 금덩이 보시면 금덩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1.37% 하락해서 1온스에 4,594.37달러가 됐습니다. 예, 하락 나왔고요. 금덩이에 대해서 조금 오늘 코멘트를 해보면, 금덩이의 경우 1온스에 4,700달러 요거죠. 요 라인이 좀 4,700달러 이걸 갖다가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음 모멘텀 파동이 나오지 않아서 우짜겐 쪽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이 4,700달러 돌파 이거 실패가 금덩이 강세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금덩이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낮추게 만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워시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7월 PCE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소폭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덩이는 1온스에 4,567이면 뭐 요 바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4,567 지지선 위에는 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4,661달러, 4,661달러 요것도 뭐 살짝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661달러 저항선 아래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중요한 장애물, 뭐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202평선이 되겠죠. 중요한 장애물을 갖다가 넘어섰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가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견 제시하는 거. 자, 언덩이 보시죠. 언덩이는 마이너스 0.71%, 0.71% 하락해서 3개월 연속 하락했죠. 1온스에 68.11달러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항선 지지선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예, 아직 뭐 금덩이보다는 많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자, 넘어가고요. 네, 선부 텍사스에 올려놓고 유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1.31% 하락해서 1배럴에 87.42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0.63% 하락해서 1배럴에 81.84달러가 됐습니다. 야, 22평선, 52평선, 202평선 쪼로리 다 모여있네요. 예, 쪼로리 다 모여있다. 방향을 갖다가 조만간 어디로 갈런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차트만 봐도 그런 냄새가 풀풀 나고요. 하여간에 오만 10월물은 마이너스 1.02% 하락해서 1배럴에 88.09달러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란은 오만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선 통과는 하되 호르무즈에 대한 상선 통과는 허용하되 군함 그러니까 뭐 전투함 이런 거 군함 통행을 갖다가 금지하는 해상 협정을 지금 현재 그 오만하고 같이 벌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잘 될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그 지금 현재 업데이트를 말씀드렸고 자, 달러 인덱스 보이죠? 달러 인덱스는 내가지고 0.23% 상승해서 어이구 202평선 찔러버렸네. 예, 그리고 202평선이 99.15, 99.14 예, 바로 밑에 있네요. 바로 밑에 가지고 딱 대기 중이다 이래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0.23% 상승해서 99.14가 됐고요. 물론 이 차트 기준입니다. 잘 보시면 단기적으로는요. 여기 99.4 요거 99.4 요게 나름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돌파한다 이러면은 달러 숏 포지션은 청산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숏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99.4 돌파하면은 뭐 청산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우적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대바람 새벽에 가지고 내다 꼽는 거는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이네요. 자, 보시면 0.35% 싸져 가지고 1달러에 1384.94달러가 딱 5달러란다. 1384.94원이 됐습니다. 예, 오늘 어째 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배당금 받은 거 가지고 다시 환전해 나가는 수요도 좀 있고 이러니까 뭐 지켜보면 알겠죠. 예, 어제도 보시면 장중에 점심 지나고 이럴 때까지 계속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엔화는 보시면 엔화는 0.04%뭐 찔끔 싸졌습니다. 찔끔 싸져가지고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차트가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기고 용의 달러 차트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요래되고 1달러에 159.287엔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일본의 채무 상환 비용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뭐 일본어에다가 한자에다가 뭐 나와 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일본어를 갖다가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보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 재무성은 2017년 회계년도 초기 예산안에서 채무 즉 부채 상환 비용으로 올타임 하이 역대 최대인 36조 6천억 엔 달러로 바꾸면 2,300억 달러를 갖다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8월 21일 나왔죠? 예, 요래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2026년 회계년도 요거 그러니까 작년 뭐 회계년도라 그렇네. 일본의 회계년도가 우리나라하고 달리죠. 일본이 미국하고 비슷하죠. 미국하고 비슷하게 회계년도를 짜는데 하여간에
2026 회계년도에 이거 채무 상환 비용, 부채 상환 비용이 31조 2,800억 엔이었습니다. 그거 대비하면 여기 적어놨죠, 이거. 전년 대비해서 17%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년대, 과거 20년 내 해가지고 최대 증가폭이다. 뭐가? 부채 상환 비용이 1년 사이에 17%나 폭증했다. 이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027 회계년도에 이자 및 부채 상환에만 하루에 얼마 쓴다? 하루가 1년에 365일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하루에 약 1천억 엔을 쓰겠다. 달러로 계산하면 6억 3천만 달러나 하루에 빚하고 이자 갚는 데 쓴다. 이 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이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잠정금리 또는 상정금리로 해가지고 얼마를 잡았다? 3.8%를 적용했는데 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성장 전략과 소비세 인하 안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 우려가 당연히 나오겠죠. 재정 우려로 인해 가지고 2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잠정금리 또는 상정금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다카이치의 경우 추가 경정 예산, 우리나라 치면 추경이죠. 추가 경정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초기 예산안 이거 제출하는 거 이거에 더 많은 지출을 갖다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체 예산 요청액은 사상 처음으로 130조 엔, 달러로 환산하면 8,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오름세를 보여서 3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4.075%까지 올라서 1999년에 이 물건이 나온 이후에 최고 수준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가 미친 듯이 빚내고 돈 뿌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금 이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채무 상환에만 부채 상환에만 빚하고 이자 갚는 데만 전체 예산 요청액의 4분의 1 이상 또는 퍼센테이지 치면 25.6% 어마어마하죠. 전체 예산 중 25.6%를 그냥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부채 갚고 이자 내는 데 쓴다 이 말이 됩니다. 무려 36조 6천억 엔 끝내줍니다. 자, 한국의 선배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란전 해가지고 178째 해가지고 오늘은 좀 이란전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나와 있는 응답 결과인데 8월달 데이터인데 해가지고 좀 흥미로워서 웃자가 소개해 봅니다. 올해 2026년 8월 기준 올해 2026년 올해 말에 해가지고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해가지고 응답한 건데 보시면 1배럴에 100달러가 넘어갈 것이라는 게 꼴랑 1%로 쫄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응답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70달러에서 80달러. 1배럴에 70에서 80달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3%를 차지한 게 1배럴에 80에서 90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1배럴에 60에서 70달러가 되고요. 보시면 80에서 90달러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해가지고 6월 달에는 최고를 찍었는데 그 뒤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7월 달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8월에 다시 늘어났고요. 그리고 70달러에서 80달러 이 가격은 보시면 꾸준히 인기가 좋은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시면 7월 달에 1등 찍었다가 8월에도 여전히 비율은 좀 줄었지만 뭐 여전히 1등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 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달 연속해서 가장 많이 예상한 유가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 뭐 대상은 펀드 매니저들이 대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인데 말씀드리면 유가와 관련해서 업계 소문을 갖다가 현재 도는 게 있는데 중국이 9월에 정제 제품 수출 쿼터를 늘릴 것이라는 현재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2016 이란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예상만큼 폭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원유 수입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그러면서 그 막대한 비축량을 갖다가 활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뭐 러시아에서 직통으로 땡기는 물건도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전략 비축유 쓰고
그리고 그 원유 수입을 갖다가 대폭 안 했기 때문에 유가가 생각만큼 폭등하지 않았다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디젤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방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중국이 짜잔 하고 구원투수로 등장할 것이라는 게 바로 이 루머에서 발하는 희망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그 중국이 해 가지고 정제 제품 수출 쿼트를 늘려버리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정치적으로는 좀 글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루머니까 루머. 참고로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석유 제품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란전 이후 원유 수입과 정제 제품 수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그때 3월 달부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수출 안 한다고. 정제 제품 수출을 줄이면서 절반 가까운 중국 내 정유소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현재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을 갖다가 정유하고 있는데,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2026년 2월 대비해서 8월 현재 정제량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이 올해 2월 대비해서 하루 평균 230만 배럴이 줄어든 거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드 맥킨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편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이란 내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테헤란 내 주유소들에서 주유 대기 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하려고 대기 탄다 이 말이죠. 자, 이런 현상은 트럼프가 테헤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전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타났는데, 이란 국영 연료 자원 관리 기관인 에너지 최적화 기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란이 심각한 휘발유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이란의 모 주유소 직원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거나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해서 사람들이 자동차 연료 탱크가 완전히 비워지기도 전에 서둘러 주유하고 있다고 인터뷰했고, 익명을 요구한 이란 주유소 직원은 차량당 20리터로 주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주유소를 돌아다녀야 된다고 해가지고 첨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물론 뭐 반미 진영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블룸버그 저 구라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하여간에 참고로 이번 휘발유 부족 사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이란의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란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다는 문제지요. 이게 다시 한번 그냥 확인된 것 뿐입니다. 관련해서 이란 의회 에너지위원회 대변인인 레자 세파반드는 8월 초에 이란이 약 1억 3천만 리터의 휘발유를 생산하지만 소비량은 1억 3,700만 리터라고, 그러니까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700만 리터의 부족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휘발유 수입이 중단되면서,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뭐 이란 하면 다 해먹을 것처럼 지금 생각할 건데 반미 진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부족분, 그러니까 이란에서 생산 안 되는 부족분을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상 봉쇄로 부족분이 지금 수입이 안 되면서 이 지금 메꿔야 되는 부족한 걸 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파반드의 발표는 이란 의회 쪽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문제가 또 있는데, 페제시키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자파르 간파나는 8월 초 이란이 하루 1,400만 배럴의 1,400배럴이 아니구나. 1,400만 리터의 휘발유 부족에 직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의회에서는 700만 리터가 부족하다는데, 지금 페제시키안 행정부에서는 2배가 늘어난 1,400만 리터의 휘발유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웃자가 이거 뭐 물론 반미 진영은 이래 얘기해봤자 안 믿겠지. 뭐 이 서방 언론 너 구라쟁이 아니야? 그래서 맨날 항상 그래가지고 안 믿겠죠. 그런데 웃자가 이미 4월 22일 뉴스홈에서 이 러시아 라이바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넣어놓고
우짜가 이란의 휘발유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월에 4월 22일 뉴스에서 우짜가 뭐라 말씀드렸냐? 이란의 하루 가솔린 생산량이 1억 2천만 배럴. 자 보세요. 이란 의회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요즘 그 8월 초 기준에서 1억 3천만 리터라고 하죠. 근데 4월 달에 1억 2천만 리터라고 러시아 쪽에서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데 전시 소비량이 지금 얼마다? 1억 9,700만 리터. 자 이러면은 지금 뭐 이란 의회에서는 얼마입니까? 1억 3,700만 리터라고 엄청나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라이바르에서 지금 조사한 거로는 이미 4월에 소비량이 1억 9,700만 리터라고 얘기하면서 하루에 얼마가 빈다? 7,700만 리터가 휘발유 7,700만 리터가 부족하다고 이미 4월에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미 봉쇄로 인해서 휘발유 수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그 4월 기준에서 이란의 비축유 그러니까 생산해서 쟁여 놓은 거 가솔린이 15억 6천만 리터고 디젤이 12억 8천만 리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평소 기준 소비량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밑에 이쪽 있잖아요. 이렇게. 평소 기준으로 하면 약 12일 수준이고 소비량을 줄인다고 할 경우 3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물자 부족과 주유소 대기 행렬,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우짜가 4월에 이미 4월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서 뭐 MOU에서 문 열고 이래 가지고 물건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땜빵을 했었는데 또 이 미국이 7월부터 해 가지고 봉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간에 이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듯이 이란 정권은 민심을 얻기 위해 지난 수년간 보조금 살포를 통해서 이란 국민들의 휘발유 사는 가격을 낮춰왔지요. 그런데 이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휘발유를 과소비하게 되고 또한 국가 재정에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2019년 11월에 갑작스러운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이란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최근에 가지고 캐나다 해가지고 미국과 서로 뭐 보복관세 모이고 이러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캐나다산 에너지는 왜 면제인가 해가지고 우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굿즈, 뭐 가구, 철강, 자동차, 목재, 가전제품 등 여기에다가 50%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먹인다고 해서 시끄러운데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캐나다산 석유와 가스죠. 천연가스죠. 워싱턴, 미국은 캐나다산 하키 스틱이나 목재에다가 얼마든지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유 수입 중 무려 63%와 미국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거의 전부를 갖다가 지금 캐나다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캐나다가 갑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미국 정유사들이 사용하는 중진류, 우리가 말씀드렸죠. 베네수엘라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역청, 찐득찐득한 역청, 이걸 두 개를 갖다 썼는데 베네수엘라 제재를 가지고 안 쓰면서 어디 걸 썼다? 캐나다산 샌드 오일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정유소들이 사용하는 중진류 중 4분의 3을 캐나다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뭐 오일 샌드 또는 또 샌드 오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10주 앞두고 미국 내 정유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하고 주유소 기름값을 낮추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캐나다산 석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친 인간이 있겠습니까? 미친 인간이 없지요. 즉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캐나다의 진정한 레버리지는 영향력은 에너지, 특히 샌드 오일에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샌드 오일 이거 자체가 캐나다에는 족쇄와 같아서 캐나다산 원유 중 90%가 내륙 지역인 엘버타, 여기죠, 엘버타.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 집중 문제는 별거 좋은 게 아니죠. 참고로 태평양 쪽으로 향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덕분에 요거죠. 예, 요렇게 빨간 거. 예, 트랜스 마운틴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꼴랑 하루 평균 30만 배럴만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덕분에 캐나다의 아시아행 수출 비중이 늘어나서 전체 수출 중 15% 정도, 작년만 해도 6%밖에 안 되는데 15%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는 거, 온전신의 남쪽으로 다 가죠. 남쪽, 즉 미국으로 가는 하루 평균 390만 배럴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미미한 양이고,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주요 석유 회사 중 73%가 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60%가 미국 석유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산이 나오죠? 미 캐나다가 많이 팔아봤자 이익 중 대부분은 캐나다에 있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되죠. 즉 캐나다는 석유, 즉 샌드 오일을 채굴해서 남쪽 미국에 할인 판매하고 그 이익 역시 배당금 형태로 다시 해외, 대부분 미국이죠. 미국으로 나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자신을 갖다가 에너지 강대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웃자가 보기에 대표적인 에너지 강대국은 뭐냐? 독자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카타르가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에키노르, 그 대표적인 그 저 북미란다 그러냐? 북유럽 해가지고 석유 회사죠. 에키노르 지분 67%와 2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보유한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어떨까요? 그저 땅에서 샌드 오일만 나올 뿐 나머지 거의 모두는 캐나다의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것이 되어 있고, 캐나다의 레버리지는 그저 땅에서 나오는 이 샌드 오일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럼 미국의 원자력 해가지고 또 EIA 미 에너지 정보청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죠. 8월 21일 기준 EIA 미 에너지 정보청의 원유 재고 최신 데이터는 전주 440만 5천 배럴 증가해서 이번 주 최신판은 9만 5천 배럴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고, 쿠싱 원유 재고는 전주 마이너스 131만 4천 배럴 감소해서 117만 6천 배럴 증가로 반전되었고요. 가솔린 재고, 미국의 가솔린 재고는 68만 8천 배럴에서 마이너스 253만 6천 배럴 감소로 변경되었고 바뀌었고, 중류유 뭐 디젤 이런 거죠. 이거 재고는 전주 마이너스 153만 배럴 감소해서 이번 주에도 222만 8천 배럴 감소로 계속해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AI 신용 리스크가 상승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제 보시면은 얘 뭐 하늘색 뭐 하나가 갑자기 툭 튀나오고 뭐 이리 되잖아요. 예, 이리 되는데 보시면 예, AVGO 되십니다. 다른 이름 뭐 다 뭐 반가운 이름이죠. 예, 스페이스X고 이거는. 다 반가운 이름인데 AVGO 이게 있다. 이게 뭐지요? 예, 요게 브로드컴입니다. 예, 브로드컴에가 갑자기 대가리를 갖다가 막 솟고 있죠. 예, 말씀드리죠. 2026년 8월 기준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 중인 주요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의 5년 만기 신용부도 수합 CDS죠. CDS의 가격 추이가 만든 게 이게 블룸버그 차트인데, 일단 문제의 오라클은 당연히 1등을 차지해서 5년 만기 CDS, 오라클의 5년 만기 CDS는 2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으로 현재 급등해서 올타임 하이를 계속 경신 중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 최고치 피크도 이미 넘어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가리를 갑자기 탁 올리는 놈이 하나 있죠? 예,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AVGO 해가지고 5년짜리 해가지고 돼 있죠. CDS. 자, 브로드컴의 5년 만기 CDS가 8월 한 달에만 28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인 126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요. 이는 브로드컴이 AI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는 가운데 발생한 현상으로, 브로드컴의 자금 조달에는 엔트로픽과 관련된 아폴로 그리고 블랙스톤과의 350억 달러짜리 거래 딜과 추가로 놀이 중인 600억 달러 규모의 차이 빚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거래와 관련된 6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조달 및 추가 지급 보증, 추가 지급 보증, 백스톱은 브로드컴이 자신의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고객사의 칩 구매를 지원하는 것과 같아서, 이거 뭐 엔비디아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경기 침체 시 자체 수익이 압박받을 때 수십억 달러의 보증을 지켜야 할 수 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우발 채권 발생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AI 생태계 전반의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부도 스왑 수준이 올타임 하이에 근접하는 등 하이퍼스케일러들 신용도 악화라는 큰 흐름에 브로드컴도 이제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진짜 배기 AI 리스크 위험은 문자가 보기에 수요 부족보다 거기 앞서서 뭐가 더 올 것 같다? AI 부물 자금으로 뒷받침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다라고 우장회 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 이건 AI주에서 난 AI주, BAI주로 해가지고 지금 순환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AI 관련 주식과 난 AI, 그러니까 BAI 주식 간의 40일 상관 계수입니다. 이게 자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0일 요 40일 상관 계수죠. 40일 상관 계수가 마이너스 0.5335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갖다가 기록했고, 이는 지금이 AI 관련주와 BAI 관련주 사이에서의 강하게 돌이 돈다, 순환이 된다. 또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AI 관련주에서 BAI 관련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둘 간의 상관관계는 6월 말부터 네거티브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2024년 7월 여기 하나 찌른 거 2024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음의 값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5월 중순까지만 해도 기록했던 게 얼마다 0.65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에서 급반전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AI 지수 US AI 인덱스가 2025년 4월 이후 160% 급등해 AI를 제외한 S&P 500 여기 있죠. S&P 500 여기인데 AI 인덱스를 제외한 거 요거 푸는 거. 야, 요게 35% 상승을 갖다 했는데 이거보다 US 그러니까 AI 인덱스 이게 무려 160% 급등하면서 이걸 크게 앞지는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시장 주도주인 AI 관련 종목의 조정과 그냥 뭐 하락이죠, 하락. 조정과 순환매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되었던 BAI 종목들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베센트 풋 효과와 유로, 달러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베센트 풋, 즉 베센트의 확대된 국채 바이백은 장기 국채,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곡선에 상당한 영향을 줘서, 상당한 영향을 줘서 발표 이후에 30년 만기 국채 스왑 스프레드는 약 6베이시스 포인트 축소되었고, 10년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정책 발표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장기 국채 수익률은 최소한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더 이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누구 덕분에? 베센트 덕분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단기 국채 수익률에 집중되고 있고, 또 이어서 금요일에 있을 워시의 잭슨 홀 연설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잭슨을 해가지고 바꾸고, 무자켓 쪽으로 워시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보다 강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워시가 물가 안정, 데이터 활용, 그리고 패드의 경계심, 불확실성 등 시장이 들어야 할 영양가 있는 재료들을 아마도 잭슨홀에서 다 떠들 것이다, 다 내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의 중요한 것은 워시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높일 만한 근거를 갖다가 시장에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고요. 부자든지 장기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긴축되어 있고 안정을 보이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그다지 설득력 있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워시가 굳이 매파적인 입장을 갖다가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자가 보기에는 좀 별로 뭐 그렇게 뭐 들을 건 별로 없다 이 소리 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달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우자가 초반에 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달러 현재 매도 포지션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로는. 근데 정치를 포함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직감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2일 뉴스몸에서 우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1유로에
1.1725달러 요거죠. 1.1725달러. 이거 돌파에 실패할 경우 1유로에 1.1625, 1.1625 그리고 1.1650 달러 여기죠.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는 꼬라지라는 걸 갖다가 지금 유로 달러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가운데 저 인제 그 대표적으로 어떤 뭐 우자가 직감을 갖다가 말하는 게 뭐냐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2017 프랑스 대선이 프랑스 장기 국채 프랑스 장기 국채 예. 프랑스 장기 국채와 유로화에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로화를 당장 팔아야 한다는 신호는 아니지요. 하지만 요즘 대세인 달러 숏 포지션과 달리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외환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 고충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가 개장할 때쯤 아시아 쪽에 있는 이 대부분의 시장들은 해가 진 저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차가 있습니다. 잭슨홀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외환 위험을 다음 날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지요.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인 한 주를 보냈다면 비슷한 패턴의 거래를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웃자 경험에서 봤을 때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